안녕하세요. 가객 황수경입니다. 오늘은 정가를 배웁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정가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시조를 한번 배워볼까 하는데요. 제가 가곡, 가사, 시조 이렇게 세 가지가 정가라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그 중에서 왜 시조를 택했냐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시조가 가곡가사 시조를 제가 설명드렸을 때 말씀드렸는데 가장 짧고 그리고 배우는데 누구나 입문하는데 조금 수월하게 할 수 있어서 첫 번째 시간이니까 시조를 택했습니다. 시조는 종류가 아주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평시조라는 시조를 선택했는데요. 시조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처음으로 만들어진 노래가 바로 평시조라는 곡조입니다. 그 평시조의 평자는 한자로 되어 있거든요. 평평할 평자, 그리고 시자는 떼시자를 쓰고요. 그 다음 조자는 곡조라는 한자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평평하다라는 일단은 곡의 악상을 생각하면 평평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때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다라고도 생각하시면 돼요. 때시자. 그래서 시조는 아무 때나 아무 시나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맞춰서 그 상황에 맞는 아니면 그 계절에 맞는 노래를 부른다 해서 시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시조라는 명칭은 예전에는 시절가, 그러니까 바로 지금 한 말씀과 같은 맥락이죠. 시절가 또는 짧은 노래다 해서 그 짧다라는 것은 가곡에 비해서 짧다라는 의미에서 단가라고도 명칭을 했는데 지금은 그냥 시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시간으로 평시조를 선택을 했습니다. 평시조는 정말 우리의 옛 그 선인들께서 남긴 시조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진 시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조를 아마 다 부르려면 아마 상당히 오랜 시간을 걸려서 불러야 될 텐데 여러분들 시조 많이 아시죠? 특히 평시조라고 하는 그 명칭은 노래에서 나온 명칭이거든요. 예전에 시조가 만들어졌을 때는 시조가 뭐 이렇게 따로 무슨 명칭이 있어서 이 시는 평시조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시를 지었어요. 근데 그것이 노래화되면서 노래화되는 그 제목에서 평시조 또는 지름시조, 사설시조 이렇게 붙었거든요. 그래서 그 명칭을 그대로 지금 그 국문학에서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쓰이던 명칭은 아니고 노래가 만들어지면서 쓰인 명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시조로 쓰여진 시가 무척 많은데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시, 아마도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시, 이런 시를 생각하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공통적으로 다 아시는 시가 바로 태산이 높다 하되 라는 시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동창이 밝았느냐. 또 하나는 여러분 정말 다 아시는 황진이의 유명한 시죠. 청살리 벽계수야. 이런 정도. 한 4개, 3개, 뭐 더 많게는 5개 정도는 누구나 다 이 시조를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첫 시간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아시는 태산이 높다 하되 라는 시를 가지고 한번 오늘 첫 시간 노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조는 노래를 배우기 전에 장단도 좀 알아야 되고 박자도 알아야 되는데요. 시조가 노래가 수월하고 조금 배우기가 쉽다 하지만 실제로는 노래의 그 박자가 아주 느려요. 우리가 음악하는 사람들은 뭐 1분에 30이다 그러면은 그게 어떤 정도의 템포다라는 것을 다 느끼는데 그렇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1분에 30 템포로 간다라는 얘기는 한 박자가 우리가 1분은 60초잖아요. 그런데 한 박자가 2초씩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유행하는 가요를 생각하면 아마 상상할 수 없는 박이에요. 한 박을 가는데 2초씩 기다려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느린 노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조가 짧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앞에 있는 가곡이라는 노래가 워낙 길기 때문에 그거에 비교했을 때 시조는 아주 짧은 노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자는 무척 느리고요. 거기에 이제 그 장단이라고, 우리나라 음악에는 장단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서양의 박자인데 우리는 한 박 한 박 또박또박 가는 그런 박이 아니라 장단이라고 해서 장단 안에 어떤 그 박이 같이 들어가서 녹아드는 것을 장단이라고 하거든요. 시조는 5박과 8박 이 두 가지의 장단이 혼합돼서 노래를 부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시조가 나누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초장에서의 장단은 5박, 8박, 8박, 5박, 8박 이렇게 5장단이 한 묶음으로 되어 있어요. 5, 8, 8, 5, 8 이렇게. 그래서 5박, 8박 이 두 개가 계속 반복하는데 여러분은 5, 8, 8, 5, 8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어요. 장단이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뭐 지금은 제가 장구를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무릎에다가 대고 박자를 한번 느껴보시면 돼요. 템포를 느껴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장단을 잘 모르시니까 저를 보시면서 한번 템포를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분에 30은 상당히 느린 템포예요. 텅, 둘, 더러러러, 쿵, 따 이렇게 5박이에요. 우리나라의 장단의 그 장구의 구음은 이 쿵편, 그러니까 궁편과 여기 채로 친다 해서 채편이 있거든요. 이 두 손을 한꺼번에 치면 덩이에요. 덩.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조에서의 두 번째 박은 사입박이라고 해서 노래가 그 두 번째 박에는 중요하게 가사나 이런 게 붙지 않고 음도 주로 흐르는 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장단이 들어가지 않고 살짝 이렇게 검지로 짚어주면서 박만 지켜주면 돼요. 그런데 그 박을 지키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덩 한 다음에 두 번째 박에서 검지로 이렇게 짚어주면 되는 거예요. 짚어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박은 오른손으로 치는 박인데 오른손으로 더러러러 장구채로 친다면 손을 그냥 탁 치면서 손을 놓으면 돼요. 이렇게. 네, 더러러러가 세 번째 박이에요. 이 더러러러는 장구가 지금 이 복판 가운데를 치는 부분이 있고 가장자리를 치는 부분이 있는데 보통 노래 반주나 악기의 반주로서 이 장구를 사용할 때는 여기 가장자리를 장구를 쳐요. 이 가장자리를 변죽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변죽 부분을 이렇게 장구채로 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왼손으로 치는 이 부분을 쿵이라고 얘기해요. 쿵.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박은 오른손을 들어서 변죽을 치는데 그냥 살짝 딱 이렇게 치는데 이 부분을 따, 그냥 살짝 따 이렇게 살짝만 짚어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5박.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장구를 가지고 있지 않고 장구를 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손으로 친다면, 손 장단으로 친다면 제가 한번 손 장단으로만 쳐볼게요. 덩, 첫 번째는 오른손 왼손 같이 치는 박이라고 했죠. 덩, 그 다음에 왼손에 검지를 들어서 두 번째 박 한 호흡 2초 정도를 간 다음에 짚어주는 거예요. 검지로 짚어주고 그 다음에 오른손을 들어서 더러러러인데 손으로 더러러러 굳이 칠 필요는 없고 오른손으로 그냥 탁 치면 되겠어요. 오른손. 그 다음은 왼손을 들어서 쿵이니까 왼손 그냥 쿵. 쿵을 치면과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서 따. 이렇게 하시면 5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무릎에 대고 하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덩 짚어주고 더러러러 쿠 따 이렇게 하시면 처음 하는 5박을 박에 맞춰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장단이 원래 이제 손 장단을 하다 보면 박자를 맞춰야 돼서 꼭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노래 따로 손 장단 따로 막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아주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틀리는 게 또 묘미거든요. 그래서 손 장단은 여러분들이 조금 연습을 하셔야겠어요. 손 장단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시작. 왼손 짚어주고 동시에 오른손 들으면서 더러러러, 동시에 왼손 들으면서 쿵, 동시에 오른손 들어서 따. 노래가 계속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손 장단도 멈추고 있다 칠 때마다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춤추듯이 계속 손이 똑같이 가면서 노래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동시에 들으라고 하는 게 그 다음 박까지 충분히 시가를 느끼면서 들고 그 다음에 쳐주고 그 다음 박까지 들면서 쳐주고. 그러니까 다른 거는 그냥 덩 하고 붙이고 있다가 딱 하고 붙이고 있다가 더러러러 또 붙이고 있다가 쿵, 이게 아니라는 거죠. 손이 계속 음악과 함께 흐르면서 약간 춤을 추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뭐 너무 큰 손 동작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뭐 무릎에다 그냥 살짝 가슴 정도까지 올라오면서 노래를 만드시면 돼요. 장구를 칠 때도 손이 너무 크게 움직이면 안 되고 그냥 적당한 선에서 손이 움직이면서 장구를 치시면 되겠어요. 8박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8박의 첫 번째 박은 당연히 덩이죠. 두 손을 같이 하는 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5박에서도 했죠. 사이박이라고 해서 그냥 지나가는 소리인데 그 소리도 박을 지켜줘야 되니까 검지로 짚어줘요. 짚어주고 오른손 들어서 세 번째 박은 더러러러. 그 다음 네 번째 박은 왼손을 들어서 쿵. 그리고 손을 들지 않고 여기 사이박은 그대로 거기서 짚어만 주는 박이기 때문에 손을 들지 않고 그대로 장구에다 손을 무릎에다 손을 붙인 상태에서 사이박 다시 짚어주는 박. 짚어주는 박이 5번째 박이죠. 그 다음에 손을 들어서 쿵 하고 6번째 박. 그 다음에 오른손을 들어서 따박이에요. 따. 그런데 시조에서는 이 7번째 박을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들은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따를 갈라서 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박을 나눠서 쳐요. 따, 따, 7번째 박. 따, 따 하고 갈라친다. 근데 앞부분이 길고 뒤가 짧아요. 따, 따, 쿠, 웅 하고 8번째 박은 쿵으로 끝납니다. 아셨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덩, 짚어주는 박. 세 번째 박은 더러러러. 네 번째 박은 왼손 쿠. 5번째 박은 다시 짚어주는 박. 6번째 박은 다시 왼손 들어서 쿵. 7번째 박은 오른손 들어서 따. 따. 왼손으로 8번째 박 쿠. 웅. 이렇게 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똑같은 모습으로 무릎에다 손으로만 치는 거 같이 해볼게요. 시작. 덩, 짚어주고 오른손 들어서 더러러러. 오른손 왼손 들어서 쿵. 다시 짚어주는 박. 다시 왼손 들어서 쿵. 7번째 박. 따. 따. 쿵. 웅. 이렇게 손 장단으로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8번, 8박이죠. 8번이 아니라 8박을 가는 것을 계속 이제 5박, 8박, 8박, 5박, 8박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장단을 배우면 이제 시조 장단은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반복이니까요. 그 다음은 58858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8박으로 가겠죠. 5박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네, 이런 정도를 외우시면 미리 알고 계시면 장단이 어떻게 간다라는 것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장단 혹시 여기까지 아실까요? 네, 제 생각에는 이거 보시고 이제 반복하시면은 손장단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노래를 들어갈 텐데, 자, 시조는 어떤 음을 가지고 노래를 하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제가 시조는 아주 단순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음이 딱 3개밖에 없어요. 그 3음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단순한 3음만 생각하면 노래가 아주 쉬울 수 있죠. 물론 그 노래를 뭐 프로답게 무대에서 부를 만큼 멋지게 부르려면은 거기에 좀 살도 붙이고 해야 되니까 조금 더 어려워질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아주 단순하고 쉬운 노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시조라는 노래가. 3음은 어떤 음이냐? 3음은 우리나라 음은 주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어느 나라의 간섭을 받지 않고 어디에서 들어온 음악이 아닌 우리나라 땅에서 만들어진 그런 음악은 주로 5음 음계를 사용을 해요. 서양 음악은 7음 음계 사용하죠. 근데 우리는 2개가 적은 5음 음계를 사용하는데 그 중에 3개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5음 음계는 우리나라의 악보가 따로 있기 때문에 뭐 서양 음악의 도레미파솔라시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12율명이라는 길게 들어가면 설명이 너무 길어져서 오늘 하루 종일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12율명이라는 음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5음만 추려서 음악을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르는데 그 음은 바로 황종이라는 그러니까 한자로 12율명이 있는데 그 율명은 지금 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우니까요. 5음만 일단은 말씀을 드릴게요. 황종이라는 그 다음에 태주라는 그 다음에 중녀, 그 다음에 임종, 그 다음 남녀 이렇게 5개 음이에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음을 또 3개만 추리냐면 황종, 중녀, 임종 이렇게 3음만 추려서 시조를 부릅니다. 그러면 황종 그러면 너무 막연하죠. 여러분 황종이라는 음을 모르기 때문에 너무 막연해요.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서양의 음계로 비교를 하면 황종이라는 음은 도레미예요. 바로 미인데 그냥 하얀 건반에 미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왼쪽에 있는 위에 있는 검은 건반을 눌러서 미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음악에서는 E 플랫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반음을 내렸다. 반음을 내리는 것을 플랫이라고 하고 반음을 올려줄 때 보통 우리가 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미이죠. 미를 서양 음계에서 하면 이거든요. 미가 그 미 플랫, 그러니까 이 플랫이에요. 황종이라는 음이. 그 다음 중녀라는 음을 사용하는데 그 음은 도레미에서 미파솔라 이 라음이에요. 중녀가 이 음인데 라를 그대로 내는 것이 아니라 이 음 또한 검은 건반을 눌러서 반음을 내려요. 그러니까 라 이런 정도 되겠죠. 네, 반음을 내린 라. 그래서 그것을 A 플랫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임종이라는 음이 있는데 그 임종이라는 음은 서양 음악에서의 음계로는 바로 B 플랫. 그러니까 B는 도레미파솔라시 이 음이에요. 시. 도레미파솔라시도에서 시. 그것을 B 플랫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여기 B에서도 반음, 낮은 음을 사용하거든요. 이렇게 미 플랫, 그러니까 E 플랫, 그 다음에 A, 라 플랫, 그 다음에 B, C 플랫 이렇게 3가지 음을 가지고 시조를 불러요. 특히 우리가 부르는 평시조는 3음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쉽겠어요. 여러분들이 기억이 잘 안 나면 한 번 더 들으시면서 이 음을 생각하시면 노래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시조를 처음 들어가면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뇌이로다. 여기까지가 초장이거든요. 그러면 처음 시작에 5박, 제가 5박, 8박, 8박, 5박, 8박 이렇게 나눠진다고 했죠. 장단이 5개로. 그러면 5박이 들어가는 시의 노랫말의 글자 수는 태산이 이렇게 3글자만 가지고 5박을 부릅니다. 태산이 3글자만 가지고 태산이 그 다음에 8박 가면 높다 하되 그 다음 다시 8박 가면 하늘 아래 그 다음에 다시 5박을 가면 뇌로 마지막 8박에 다로 쭉 뻗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노랫말이 붙어요. 평시조의 운율은 시가 3, 4, 4, 4 보통 초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중장도 보통은 3, 4, 4, 4 주로 이 정도의 그 조로 3, 4조로 주로 되어 있는데 종장에서는 3, 5, 4, 3 글자 수가 운율이 그렇게 3, 5, 4, 3 이렇게 맞춰져 있어요. 평시조는 글자 수에 정확하게 맞춰서 시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결코 쉬운 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짧은 시 안에 많은 것을 집어넣어서 많은 내용을 많은 자기의 감정을 집어넣어서 지어야 되니까 결코 쉽지가 않아서 예전에 이렇게 평시조에 해당하는 시를 짓는 사람들은 주로 지식인 계층에서 시를 지었답니다. 그러면 이제 초장을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우리가 시조하면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부를 수 있잖아요. 남자, 여자 누구나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남자, 여자가 목소리, 청, 음 높이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음을 똑같이 잡을 수는 없거든요. 보통 남자가 부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미, 라, 시 이 중에서 중간음인 라를 가지고 노래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여자가 부를 때는 첫 번째 음인 이 플랫, 그러니까 미 플랫을 가지고 여자들은 노래를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는 아마 이 영상,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남녀가 구분이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상대적인 음으로 잡아서 노래를 불러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음은 이 음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A로 부르면 우리 여자분들이 힘들 거고 또 뭐 E 플랫으로 노래를 부르면 또 남자분들이 노래 부를 때 너무 낮게 느껴지거든요. 옥타브 위로 하면 또 너무 높고 그래서 중간음을 선택해서 노래를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E 플랫, A 플랫, B 플랫 이 세 음을 사용한다라는 거. 그리고 첫 번째 음은 남자는 A 플랫, 여자는 E 플랫으로 노래를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남자의 청이면은 정도 돼요. 태서 그러면 제가 여자이기 때문에 이 소리를 완전히 질러서 육성으로 내기가 아주 힘든 소리예요. 태서 이렇게 질러내야 돼요. 그러니까 어렵겠죠. 그리고 여자는 태서 이 정도의 음을 가지고 노래를 하면 남자들은 또 눅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때는 약간 황종이라는 E라는 음보다는 조금 더 높게 그 다음에 A라는 음보다는 좀 더 낮게 이렇게 잡아서 이제 노래를 배워볼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첫 번째 5박을 제가 일단은 한번 불러보고 여러분들과 한 박 한 박 정확하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